정말 쓸데없는 논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워낙 이 세계도 논쟁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한 30초도 못 견딜 알 수 없는 외계어들이 막 난무하면서 뭐 알아듣는 말이라고는 중앙화, 탈중앙화 뭐 이런 이야기들밖에는 못 알아듣는 그런 외계어를 쏟아내면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바닥에 세고 셌고요. 또 비트코인을 그렇게 사이비 종교나 그다음에 폰지 스킴이라고 보는 또 식자들이 맨날 돈이냐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들 속에 논쟁 가운데 제가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두뇌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어느 신문사에서 비트코인 갖고 논쟁하자라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그 당시 코로나가 아니니까 좀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고 근데 그 연사로 나온 사람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절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과학학원을 다니면서 과학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과학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얘가 겉멋이 들었는데 뭐 미적분책을 막 보고 그러더라 중학생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그냥 미분을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가면서 끙끙대고 있길래 설명을 해줬는데 이 녀석이 눈이 맹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결국은 그 극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수점이 이렇게 무한히 가더라도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 머릿속에서는 무한히 가는데 왜 그 벽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냐는 거예요. 그 벽을 향해서 무한히 가면 언젠가는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쪼개면 그것이 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극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전화로 물론 했죠. 극한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미분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는 그것도 강의가 아니라 논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 내가 해보니까. 극한 개념이 없는 사람과 무슨 논쟁의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그 거절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괜히 나오시는 분들 전부 제가 아는 분들인던데 원수만 되죠. 제가 개무시합니다, 진짜. 진짜 논쟁에 한번 들어가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면 막 입에서 험한 욕 얘기가 막 나오죠. 제가 제일 심하게 하는 욕은 예의 평균 머리밖에 안 되는 이 분석쟁이들아 이렇게 제가 욕을 하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거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칭찬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식자들이 들으면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종합력, 창의력 1도 없는 이 망고에 쓸데없는 그 중세 때 그 바늘 위에 천사 몇 명 올라가는 거 가지고 싸우는 그 신학자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린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는 인간들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면서 고민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논쟁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 같은데 이 극한 개념도 모르는 것들하고 내가 논쟁하고 싶진 않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만들었느냐? 네. 복덕방 차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복덕방.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바둑 두면서 이렇게 집 소개해주는 담배 한 보루 받고 집 소개해주는 그런 옛날에 전설 같은 그런 복덕방이 아니고요. 진짜 그대로, 이름 그대로의 복덕방을 차리려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제 채널을 보시면서 오태민 저 새끼가 저거 잘난 체 하나 안 하나 이것만 관찰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참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한가하십니까? 올림픽 보세요. 올림픽. 꼭 댓글은 또 달아요.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러고. 알았어요. 제가 겸양의 덕은 부족합니다. 제가 겸양의 덕은 천출이라 보니까 배운 바가 없고 그래서 겸양의 덕은 부족하다라는 거를 제 지인들도 다 알아요. 제 인생이 꼬였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꼬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겸양과 겸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겸양은 예의죠. 예. 근데 겸손은 진짜 진실 앞에서 진실이라는 신비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느냐가 겸손이거든요. 저는 적어도 비트코인이라는 신비 앞에서는 겸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겸손하지 못한 인간들이 많죠.
겸양은 제가 부족합니다. 제 덕에서 부족한데 지난 7년 동안 제가 복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100배가 올랐는데 여러분들 그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저를 안 만나고 3년 전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혹은 4년 전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혹은 7년 전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제 제자들을 보고 제가 공부 같이 하자고 2018년도에 니네 동기들 모으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녀석들이 저하고 공부하는 걸 귀찮아 하더라고요. 한 번 모이고 안 모이더라고요. 모여가지고는 또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이오스 가지고 저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제가 그 극함 개념도 없는 놈하고 진짜 미적분을 논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저를 괴롭혀요. 진짜 극한 개념 모르는 우리 아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치다가 제가 1시간 강의하고 나서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아가야, 그냥 그 고등학교 가고 그리고 그때 그냥 해도 돼. 그 나이 머리라는 게 있어. 그냥 나이가 들면 저절로 머리가 좋아진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뭐 또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천재인 것 같은 게 꼭 끝까지 천재도 아니야. 그냥 그런 건 좀 다른 영역이야.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을 설득해서 시무룩해. 자기가 얼마나 그 천재가 아닌 것 같으니까 얼마나 천재 코스프레 하고 싶은데 천재가 아닌 것 같으니까 얼마나 시무룩하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막 혼내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줬죠.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오태민 잘난 체 하는 거 그 보기 싫으시면 이 채널 끄세요. 그 왜 매번 보면서 댓글 달고 그래. 내가 겸양의 미덕 부족하다니까. 그리고 내가 7년 동안에 나의 걸어온 길을 얘기하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그 지난번에 남자와 여자 갈라지는 거 얘기했죠. 여성들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남성들은 또르퉁해가지고 결국은 복을 못 받더라. 이 얘기도 했었고. 100% 얘기해 드릴까요? 100%? 100%가 있어요. 확률이. 저보다 인문학적으로 소양과 식견과 지식이 주관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분들은 전멸했습니다. 아무도 안 갖고 있어요. 단 한 개도. 그 집단이 엄청 많거든요. 단 한 개도 안 갖고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 달고 뭐 분석적인 논쟁하자고 하고 뭐 잘난 체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갖느냐 안 갖느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강의가 두 번째 강의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비트코인은 중요한 거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오태민 잘난 체 하는 거 좀 참아주고 저 새끼가 뭔가 깨달았을 건데 라고 생각했다면 저보다 인문학적으로 잘나신 분들 제 지인들 여러분들처럼 2021년에 저랑 만나는 분들이 아니고 2014년도에 저랑 아니 그 전부터 저랑 알고 있었고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저한테 비트코인을 들었던 저보다 가방끈이 기신 인문학 전공자들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죠. 왜요? 오태민의 잘난 체가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 딱 2명 혹은 3명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는 건 2명 같아요. 이 녀석들은 그냥 저를 좋아한 거예요. 얘네들이 뭐 특별히 똑똑하죠. 똑똑한데 이거 보고 있어서 말 조심해야 돼. 그쵸? 얘네들보다 똑똑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쵸? 본인들 인정하겠죠. 그죠? 그런 걸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오태인 선생님 좋았던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저하고 말싸움 하려고 이 채널 보세요? 하지 마세요. 서로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대는 비트코인에 가기 전까지 극한 개념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극한 개념을 키워야 돼. 네. 진짜 제 주변에서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분이 정말 모든 그 통계적 범주에 다 해당하는데 복을 못 받은 이런 분도 있어요. 제 상관이었는데 제가 있던 업계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을 소개시켜주고 뭐 소개받고 하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일을 소개해준 분한테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요. 뭐 관례적으로 10%, 5%, 뭐 20% 하는데 저하고는 오래된 관계고 동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10%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이분은 여성이에요. 제가 모셨던 분이고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가방끈이 저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를 좋아했고 그리고 제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이분 보고 제가 2014년도에 책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비트코인만 공부해도 나중에 지금 뭔가 바삐 움직이면서 사업한 것보다 훨씬 낫다. 실장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뭐 그냥 웃으시더라고. 제가 말하면 이렇게 무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돈 100여만 원에 드릴 돈이 있었어요. 이분한테. 물론 이제 그거 한꺼번에 이제 온 건 아니고 나눠서 이제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 실장님 제가 돈으로 드리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 사드릴게요. 비트코인으로 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머 그렇게 하세요? 뭐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1.7개를 사서 이 종이 지갑에 넣어가지고 이분한테 그 제가 쓴 비트코인 강의했다 책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현금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머릿속에서 아, 저 오태민 저 인간은 왜 나한테 줄 돈을 왜 안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비트코인 드린다고 했는데 비트코인은 그분 입장에서는 장난감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저를 좀 핍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묘하게 2014년이 정말 제 주변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주 매몰차게 저를 내치고 그리고 저하고 연을 끊으셨어요, 이분이.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이제 아들을 되게 아들 사랑에 푹 빠진 분인데, 이 아들이 똑똑하고, 이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나?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볼 때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어느 날은, 아, 근데 자기 아들, 영국에 있는 자기 아들이 자기 주변에 물어봤는데, 비트코인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래. 라고 나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그 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 스펙 여성이었죠. 그리고 저를 좋아했죠.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저보다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 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저를 존중했죠. 그런데 영국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생 아들이 너무 이분한테 큰 건데 그 고등학생 아들이 주변의 영국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비트코인 그거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끝난 거죠. 게임이. 그리고 이분하고 저하고는 별로 안 좋게 헤어졌어요. 이분이 굉장히 저한테 독서를 뿜었고 그래서 저는 그 독설이 그 사건이 아니라 아, 이분이 내가 돈을 안 줬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었어요. 근데 뭐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헤어진 거죠. 뭐 또.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한 2년 만에 연락이 끊어졌다가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내가 준 비트코인을 팔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적 위기를 넘었다. 한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1.7개를 2,500만 원.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더라고요. 그걸 누가 팔았냐? 이분의 아들이 팔았어요. 이분의 아들이.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 됐겠죠. 영국에서. 그래서 자기 학비를 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준 비트코인 1.7개가 아니었다면 이 아들, 비트코인을 저주했던 이 아들이 자기 엄마가 비트코인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이 아들이 귀국을 했어야 됐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 돈으로 비트코인으로 팔아서 파운드로 해가지고 학비를 내고 무사히 졸업을 하고 한국에 지금 왔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이제 사람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딱 사람 매몰차게 차고 이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하고 뭐 업종도 다르고 이분하고 이렇게 깊게 이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바닥을 보여줬으니까. 저는 신뢰를 되게 중시 여기는데 신뢰라는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깨진 거죠. 근데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복을 받았어야지 마땅한데 정말 그 아들 때문에 복을 못 받았고 그 아들이 결국은 제가 준 1.7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학업을 마쳤다. 어려운 시절에. 참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모르는 신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을 제가 보면 대부분은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복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저는 지금 과학적으로 비트코인을 설명하는데 제가 논쟁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쟁적이지 않은 걸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책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방법을 찾고 있고요. 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책을 쓰는 스타일이 논쟁적으로 씁니다. 쉽게 말해서 열거식으로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열거식으로 쓰는 거 그냥 짜집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 챕터가 다 논쟁을 염두에 두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극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하고 미적분을 논쟁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극한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하고는 미적분에 대해서 논쟁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저하고 논쟁하면서 우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은 복덕방이라고 생각하고 오셔야 된다.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 내가 흥미가 전혀 없어요. 그런 논쟁에. 그 오태민이 저거 정신 이상자 아니야? 혹은 뭐 저거 이거 사이비 교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혹은 뭐 저 새끼가 분명히 저 메모론과도 모르는 놈인데 저것이 저거 변제 최종성도 저거 후루꾼데 저거 제대로 안 놈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저를 쳐다보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왜냐? 저는 7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7년이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처럼 열심히 7년 동안 공부하면은 기존 한문에서는 아마 학위를 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7년 동안 공부한 사람을 기본도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맞아왔잖아요. 뭐 고장난 시기일 수 있죠. 그런데 맞아왔는데 그 깔고 들어가야죠. 한 자락 깔고 들어가야죠. 어떻게 이렇게 저 무식한 새끼가 저렇게 하냐라고 제 주변에 인문학적으로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처럼 행동을 합니까? 얼마나 박복해요. 그 논쟁에서 이겼어. 그리고 비트코인 하나도 없어. 뭐가 좋은데? 박복하잖아요.